네, 북한 관련 소식으로 함께합니다. 고려대학교 남성욱 교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이 부분을 짚어보죠. 유엔이 북한의 코로나19 대응 자금을 지원했고 우리 정부도 지원에 나섰다고요? 네, 일단 유엔 인도조정국에서 9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10억이 조금 넘는 돈을 갖다가 북한의 코로나 대응 방역에 사용할 것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네. 유엔 차원에서 최초의 지원이고요. 이후에 이제 16개국 의료 취약 지원국을 대상으로 해서 한 3천만 달러가 앞으로 지원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제 우리 정부는 이제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 대북 지원을 고려했는데 일단 민간 차원의 NGO 단체가 소독약 중심으로 해서 한 1억 원 정도의 지원을 이제 신청했고 통일부가 이를 승인을 했습니다. 예. 아마 이후에 이제 NGO들이 연이어 대북 지원에 나설 거리는데 아직 그 품목에 마스크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이렇게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예외 없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럼 북한의 상황은 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일단 북한은 대표적인 게 코로나 사망자가 과거에도 제로고 현재에도 제로고 미래에도 제로라는 겁니다. 예. 네, 일단 조선중앙통신이나 노동신문을 통해서 확진자와 자가격리 기사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북한을 여러 매체를 스크린하고 있는데 최대 한 9천 명까지의 자가격리자가 있었고 현재 4월 3일 기준으로 해서는 이제 500명 정도의 자가격리자로 줄었다. 그중에서 이제 외국인은 2명에 이제 그치고 있습니다. 다만 사망자가 이제 몇 명이냐에 관해서는 저도 늘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이제 북중 접경 지역의 조선족들에게 이제 전화를 해보면 분명히 이제 사망자가 있다라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외신이 이제 아마 현재 NGO들 통해서 나온 수치는 일단 일본의 그 지지통신에서 260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주로 군인들이며 180명의 접경지역 국경 수비대가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를 했고요. 또 요미우리 신문이 한 100명을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특이한 점은 로버트 에이브람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워싱턴의 국방부 출입기자들과의 화상 통화에서 확진자가 있는 것은 당연하고 사망자가 없는 것은 불가능하다.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확신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 정보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주한미군 사령관이 확신한다는 것은 아마 북한의 여러 내용에 대해서 아마 감청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한 수백 명 정도의 이제 사망자가 난 것으로 듣고는 있습니다. 뭐 북한은 공식적으로 사망자를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는 과거처럼 여전히 미궁에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어쨌든 이제 정보가 공개되지 않으니까 뭐 저희로서는 이게 지금 북한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 부분은 좀 답답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지원은 지원이고 안보리에서는 또 연이에 있었던 북한의 미사일 시험에 대해서 깊이 우려한다라고 이렇게 표명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일단 4차례 걸쳐 9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또 초대형 방사포를 쐈습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 지금 코로나로 100만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고 10만여 명의 지금 사망자가 육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사일을 도발하는 나라는 아마 북한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유엔 차원에서 당연히 경고가 들어가야겠죠. 일단 유엔 안보리 유럽 국가들이 이 문제에 관해서 깊은 우려를 표시했고요. 이제 안보리 이사국들이 이 문제에 관해서 공동보도문을 내기 위해서 토론을 했습니다. 비공개였는데 역시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 완화를 주장하고 이 문제에 관해서 공동보도문을 내는 것에 반대를 했기 때문에 우려를 표명했다라는 논의만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4월 들어서 지금 또 한 주가 지나가고 있어서 또 아마 5번째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느냐는 걱정이 있는데 북한이 정말 중단을 해야 됩니다. 전 세계가 패닉 상태에 빠지는 상황에서 북한의 군사 도발은 정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지속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배경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일단 계속 배경은 지금 북한이 코로나 방역으로 세 가지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자가격리와 하여튼 자가격리를 위반하면 뭐 총사령에 한다는 그런 소리도 일단 나오고 민심을 네. 다속거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평양 종합병원 건설입니다. 아주 지난 3월 17일 날 김정은 위원장이 병원 20층짜리 건물 2개 짓는데 와서 아주 대단한 기공식을 했습니다. 민심을 사로잡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이제 이 어지러진 민심을 잡으면서 미국과 어떤 관계를 정립하는 데 있어서 군사 도발이 불가피하다라는 거죠.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코로나 사태로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북한 문제에 신경을 쏟을 수가 없는데 네. 결국은 미사일을 쏘지 않으면 나를 쳐다보지 않을 것이다. 관심을 가져달라. 그래서 지난 연말에 이제 전원회의 결정문에서 이 신형 무기를 배치해야지만 트럼프 대통령이나 한국이 자기를 쳐다볼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한 250km 내외의 이 초대형 방사포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연이어 발사함으로써 이 정확성과 목표를 맞추는 실전 배치 능력, 예를 들어서 고체 연료를 씀으로써 보다 신속하게 보다 정확성을 높이는 이제 훈련을 계속하고 있으며 이것이 이제 실전 배치 단계를 해서 위협을 높이고 이것이 워싱턴과 서울에 결국은 주목을 끌기 위한 그런 전략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저희가 배경까지도 좀 짤막하게 짚어봤고요. 그런가 하면 한미 방위비 협상은 이게 잠정적 합의가 좀 이뤄질 것 같았는데 또 이게 좀 쉽지 않은 게 좀 빠진 것 같은데요. 예, 로버트 에이브람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이제 한국어를 공부를 SNS에 했습니다. 올렸죠. 네, 김치국부터 마시지 말라. 예. 그걸 이제 영어로 하면 Don't count the chicken before they hatched. 그래서 예. 미국 속담으로는 뭐 알을 까기 전에 이 병아리 숫자를 세지 말라. 그러니까 서두르지 말고 너무 한국이 앞서 나간다는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시했다고 추정을 합니다. 물론 예, 예. 에이브람스 장관은 한국어 공부에서 했다라고 이제 예, 애둘러 또 그렇게 표현을 이야기를 하죠. 했죠. 이 얘기는 지금 이제 지난부터 방위비 협상이 한국은 1조 한 1,000억에서 10% 인상률 그리고 5년 협상을 계속 주장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쉽게 말해서 50조 정도 그러니까 5조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배 증가죠. 500%. 우리는 10%고 네. 격차가 굉장히 크죠. 그동안에 이제 정은보 한미 당국자가 이제 이 문제에 관해서 계속 협상을 했는데 아마 청와대 측에서 이 문제를 이제 언론에 흘리면서 타결이 임박했다라고 그랬는데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비토를 놨다라고 이제 보도가 됐지만 예, 예. 한국이 미국 사정을 조금 너무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언론 플레이를 함으로써 미국 측에 이제 불만을 야기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아직도 격차가 50억 불에서 지금 한 30억 불 정도까지 떨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직도 한국의 10억 불과 10% 5년 계약과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네네. 조금 더 정상 간의 이 협력이 있은 다음에 이런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되지 않냐. 한국 입장에서는 이제 4월 1일부터 이런 용산기지, 평택기지에 있는 한국인 근무자들이 이제 무급 휴직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바쁘죠. 한미 양국이.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타결하려는 압박 속에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언론에 먼저 보도됨으로써 한미 간의 갈등만 지금 불거진 상황입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이번 주 금요일에 개최된다고요? 네, 4월 12일입니다. 일단 최고인민회의는 이제 북한의 헌법상 최고 주권기관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뭐 국회죠. 여기서는 이제 대체적으로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예산 결산의 승인과 검토 문제고 주요 정책의 인사권 문제가 논의가 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 늘 최고인민회의에서 북한의 정책을 저희가 가늠해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700명의 북한의 대의원들이 4월 10일 날 이제 여기에 모이는데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을 할 것이냐 그것이 이제 관심사입니다. 사실 김 위원장은 이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에 꼭 굳이 참석할 필요는 없는데 지난해 8월에 열렸을 때는 참석을 해서 이제 시정 연설을 했죠. 우리로 말하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와서 연설하는 격이죠. 일단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와면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 아마 이제 코로나 대응으로 어려워진 이런 상황에 대해서
나서서 뭐 결사 대미 항전이라든가 또 국내 문제에 집중해서 문제를 풀자라는 등 인민들의 어떤 적극적인 독려를 위한 연설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그 부분도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내용까지 짚어봤습니다. 고려대학교 남성욱 교수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